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학생교육수당을 내년 3월부터 지급하지만 1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용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폭이 좁거나 울퉁불퉁해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대장암은 최근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검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라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의 교육자치와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나 1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교육수당을 지속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직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생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됩니다. 지난해부터 준비가 시작돼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무안군과 5개 시지역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바우처 형태로 전남 지역에 국한되고 사용 범위도 교육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지급 기한은 오는 2025년 2월까지 1년간으로 이후에도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반려된 상황이죠.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1년간을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교육수당 지급이 결정된 것은 김대중 교육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돼 현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남도의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협의하도록 된 조항을 승인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남교육회의 등 시민단체도 전남교육청의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마쳐야 학생교육수당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인구 소멸과 교육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 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 김대중 교육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외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게 첫 발을 내딛게 된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1년짜리 한시적 복지에 머물지 않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첫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는 청년의 날 기념식을 열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친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주거, 청년 출산 등 앞으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과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에 25개국 500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올해 박람회에 미국과 뉴질랜드 등 15개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선제국가의 친환경 유기농 기업이 참가해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위한 글로벌 농업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 농기계를 비롯한 최신 농산업 발전 현황을 알기 쉽게 소개해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공기관과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 등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주차장과 폭이 똑같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해 사실상 무늬만 장애인 주차구역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폭이 매우 좁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폭은 3.3m 이상이 돼야 하지만 폭이 2m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주차를 하더라도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보면은 좁아가지고 아예 내리기가 힘들고요. 목포의 또 다른 공용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뒤 휠체어를 차에서 내렸지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홈이 파져 있어 휠체어에 작은 보조 앞바퀴가 끼어버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돌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데가 너무 어렵죠. 휠체어가 넘어져서 장애인들이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미관과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목포시가 58곳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잔디블럭을 설치한 곳은 15곳에 달합니다. 잔디블럭 특수성이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제 다른 재질로 메꾼다든지 그 틈을 안 주게끔 최대한 그런 것을 하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어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이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무늬만 장애인 구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시의료원 등 3곳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을 받도록 보조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되며 대상자가 예약이나 현장 접수 시 동행 서비스와 시각 청각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광주 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오늘 열립니다. 한전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김 후보자를 단수 추천함에 따라 주총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김동철 신임사장은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제가합니다. 정치인 출신 한국전력 사장은 기관 출범 62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이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2달 광주 지역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각각 62건과 130건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한 달 평균 25건 남짓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각각 5배와 8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집주인 확인 없이 법원 명령만 떨어져도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를 마치면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시장의 오랜 침체와 이로 인한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 급증 추세는 주택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좀 낮춰도 그래도 좀 거래가 되는 편이긴 하지만 빌라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부동산들이 이제 좀 세입자를 못 구해서 이런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역전세난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광주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14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는 지표가 나와 일시적인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에 대한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구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급차를 신규 배치합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나주 노안 119 지역대를 시작으로 무안과 영암, 완도 신안 등의 구급차 9대를 연말까지 신규 배치하고 노후 차량 19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육당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학교 급식 식자재의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급식 식자재 검사 횟수를 연 4회에서 10회로 늘리고 교육지원청에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비치해 자체적으로 의심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기존 원산지 표기 수산물 개수를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을 포함한 일본산 수산물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분야를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아 정원 박람회 사후 활용에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년에 새롭게 공모할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 이후 도시 성장 동력의 하나로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관내 대학 3곳에 관련 학과가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선점 효과가 큰 데다 웹툰과 게임, 실감 콘텐츠, 방송 등과 같은 융복합의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내년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도비와 시비 39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애니메이션 선진지인 일본의 문화 콘텐츠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이런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지브리 파크가 2005년 아이치 세계박람회를 사후 활용한 사례를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에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은 이번 박람회 끝난 이후에 저희가 순천만 습지부터 시작해서 국가정원, 도심을 하나의 섹터로 연결시켜서 그 축을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인데요. 디즈니랜드의 핵심 콘텐츠인 캐릭터 퍼레이드를 국가정원에 접목시키는 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또 정부가 내년에 새롭게 공모할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세제와 재정,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순천시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기회발전 특구에 사활을 걸겠지만 대부분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야 그리고 관련 산업단지 조성에 치중할 것이라며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로 해서 매체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건 산업화 철저히 시켜야 된다. 애니메이션 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까지 시장을 확장한다는 이제 구상이고요. 순천시는 이 같은 애니메이션 특화 도시 구축을 위해 올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거쳐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목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성호 목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 걷기 지원 조례에는 맨발 산책로 용어 정의와 사업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목포에는 양을산과 초당산에 맨발 둘레길이 조성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을산 편백향길, 산정산 느림길 등 5km의 맨발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남 지역 휘발유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남 지역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1,765원으로 지난 8월 1일 1,619원보다 한 달 사이에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1,664원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벌초와 성묘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시군보건당국은 털 진드기 유충 개체수가 증가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급성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이 집중 발생함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진드기 기피제를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등산로 입구에 기피제 분사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을 취약지 특별 공동방역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새백년 목포지부 회원들이 목포 지역 아파트를 돌며 주방용 칼을 무료로 갈아주는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봉사단체 회원들은 지난해부터 목포 지역 8천여 세대 이상 아파트와 상가, 학교 급식실 등을 방문해 지금까지 5천여 자루의 칼과 가위를 갈아주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암인데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9월은 대장암의 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검진을 받는 것과 사전 예방 역시 중요하다고 합니다. 허연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목포의 한 병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갑상선암과 폐암에 이어 3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대장암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용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만 잘 받아도 조기 발견을 통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아픈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는 사람 중에 대장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돼서 이제 치료했다라는 사례는 한두 번씩은 들었었어요. 대장암은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고령일수록 발병률이 높은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젊은 대장암에 대한 주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대장암 진료 현황 자료에서도 전체 환자 가운데 50세 미만의 젊은 층이 1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도 필수입니다. 흡연, 그다음에 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육고기, 빨간 고기, 가공된 육류의 섭취는 저명하게 대장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대장암은 발견 시기에 따라 치료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젊다고 안심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도청 공무원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2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드는 전후 사정들을 살펴봐도 폭언과 욕설, 고성 등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복을 수매와 비축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복 신미 기준 올해 7월 가격은 킬로그램당 2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전복 평균 가격이 42% 폭락하고 판매량이 급감했다며 전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목포 종합경기장의 참여형 홍보관 162곳을 운영합니다. 참여형 홍보관은 전남의 관광과 초강력 레이저, 농축 특산물 등 특화산업 홍보관과 전국 15개 시도별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포시 농업기술센터가 2025년까지 대양동 인근에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지난 6월 의회에서 부결됐던 농업기술센터 부진 매입 계획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양동 관광센터 부근 2,0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도시농업 관심 증대 등으로 농업기술센터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이 사업에 5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목포대학교와 무안교육지원청은 운동부 육성학교에 운동 처방과 운동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센터를 설립해 초중고교 운동선수에 대한 운동 처방과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재활 기간 동안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관련 과목을 개설해 대체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안군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 비전 캠프를 운영합니다. 해외 비전 캠프는 장흥 지역 고등학생 30명이 10월 8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의 하버드대 등을 둘러보고 뉴욕과 보스턴 등 주요 도시문화 탐방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낮에는 다소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거나 선선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8도, 한평은 29도, 영암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해남과 강진, 장흥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차수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7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19분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구글 플레이가 함께이기에 가능했던 플레이.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의 놀라운 플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글 플레이, 앱게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플레이를 응원합니다. 구글 플레이.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다운이. 여름에 옷이 땀에 젖으면 땀 냄새를 의식하게 되죠. 뉴 다운이 시트러스 앤 버베나. 시트러스로 땀 냄새를 날리고 샤워한 듯한 상쾌한 맛. 땀에 젖어도 향기만 오래. 다운이. 평범한 한 줄의 끈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mRNA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모든 것을 바꾸는 생명의 끈이니까. mRNA는 이미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널리 퍼진 질병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병까지 다양한 질병에 맞서는 방식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됩니다. mRNA, 모더나, 모든 것을 바꿉니다.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손을 놓지 마시오. 자율주행 기술로 세상 편안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에 자유를. 세상 자유로운 길을 열다. HL 만도.